안녕하세요. 한 번에 끝내는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의 강의를 맡게 된 조정입니다. 7강에서는 키워드를 통한 소비자 니즈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추출하고 적용하고 발굴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 머릿속에 있는 의도, 니즈를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키워드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보통은 키워드 광고를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로는 소비자 머릿속에 있는 니즈 또는 소비자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우리가 공부하고 추출해서 저의 콘텐츠에 적용시켜야 하는 이유는 검색 엔진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글이랄지 네이버랄지 이러한 검색 엔진이 완벽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했을 때 자동으로 좋은 문서를 순서대로 소팅하거나 리스팅해서 보여줘야 되지만 아무리 업그레이드가 된다 할지라도 알고리즘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100%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컨텐츠에 알맞는 키워드를 발굴하고 추출해서 내 컨텐츠에 적용시켜야지만 소비자들한테 원하는 타겟 고객들한테 내 컨텐츠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미 빅데이터 또는 대선 예측을 하거나 또는 질병 예방을 하거나 이런 데 이미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CDC 질병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독감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지방, 어느 주에서 독감이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해야지만 거기에 맞는 독감 백신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데 최근에는 어떤 것으로 예측을 하냐면 구글의 검색량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방에 특정 단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검색됐을 때 몇 개월 이후에는 반드시 독감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 해당 주에 맞는 백신을 준비하는 이런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온라인상에서 어떤 비밀번호를 계속 틀리시면 알맞는 그림을 찾아라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일명 리캡차라고 합니다. 리캡차. 그래서 통상은 자동차에 관련된 걸 고르시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승용차랄지 버스랄지 신호등 또 자전거 이런 것들을 고르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가 사람의 눈처럼 작동을 해야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순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런데 사람의 눈은 선명하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좌우로 흐릿하게 보는 것까지 아주 잘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자동으로 자동차가 운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흐릿한 사진들을 맞춤으로 인해서 알고리즘의 정교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 특히 검색 최적화를 하는 이런 방법,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한눈에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검색했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하고 들어가서 방문했을 때 그것이 블로그이든 유튜브이든 인스타그램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서 노출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광고주 또 브랜딩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맞는 컨텐츠를 추출해서 적용시켜야지만 내가 원하는 컨텐츠에 제대로 내가 원하는 타겟에 제대로 컨텐츠가 전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색 최적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최적화는 크게 키워드, 그러니까 소비자가 관심이 있을 만한 키워드를 리서치합니다. 그 다음에 리서치 이후에는 추출을 하고 해당 키워드가 검색 수가 얼만큼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색하는 노출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면 키워드 도구,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네이버를 많이 검색을 하죠. 그래서 네이버의 키워드 도구에서 목표 키워드 검색량을 일단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검색량이 확인된 키워드를 주요 포털에서 네이버겠죠. 네이버에서 실제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 상위에 노출된 경쟁 채널의 수준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검색을 했을 때 어떤 블로그에 노출을 시키고 싶다고 하면 상위에 노출된 블로그들을 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블로그의 체급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내 수준에 맞는 최종 연관 세부 검색어를 확정합니다. 확정된 키워드를 제목과 본문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검색 최적화를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발굴할 때 중요한 것은 상황과 맥락에 맞는 키워드를
적용하고 발굴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맛집 중에 제일 많이 검색하는 맛집은 어디일까요? 홍대 맛집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홍대 맛집을 검색하는 것과 홍대역 맛집을 검색했을 때 검색량이 무려 1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길이가 길어지고 검색의 카테고리, 키워드의 카테고리가 좁아질수록 검색량이 줄어들지만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맥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홍대, 우리는 홍대를 통상 홍익대학교의 준말로 알고 있죠. 물론 이제 기표상으로서는 줄임말로 홍대를 쓰지만 위에서 말하는 홍대 맛집과 홍대역 맛집에서 쓰이는 홍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에 말하는 홍대 맛집은 말 그대로 홍익 유니버시티, 물리적인 홍익대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대 주변에 있는, 즉 상수동, 연남동, 또 연희동, 또 그리고 합정동까지 아우르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클럽이 많은, 맛집이 많은 핫플레이스를 통칭해서 홍대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쓰기로는 저희가 홍대로 쓰지만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홍대 주변의 핫플레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하는 홍대 맛집에서의 홍대는 이런 핫플레이스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색량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홍대역 맛집에서의 홍대역은 홍익대학교 홍대 입구 지하철역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검색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황과 맥락에 맞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추출하고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여러분들 요즘 이제 해외여행이 풀리셔서 해외를 많이 갈 텐데 주로 동남아를 많이 가시죠. 태국을 많이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태국에 갔을 때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 중에 맛집을 검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태국을 갈 때 태국 맛집을 검색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방콕 맛집을 검색을 더 많이 할까요? 통상은 태국 맛집이 더 크기 때문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태국 맛집을 검색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방콕 맛집의 검색량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맥락이랄지 상황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여행을 갈 때 동남아 기준으로 보면 3박 5일 정도 여행을 많이 갑니다. 내가 이민 가지 않는 이상 태국이라는 아주 넓은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맛집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방콕을 많이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관광객 입장에서는 태국 맛집보다도 방콕 맛집의 검색량이 훨씬 많은 것이죠. 자, 이런 것들도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키워드를 추출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그 상황에 맞는 키워드를 고려해 보시면 조금 더 적확한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내가 제주도를 여행 간다고 했을 때 크게 맛집을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제주도 맛집, 제주 맛집, 서귀포 맛집. 자,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는 어떤 키워드의 검색량이 제일 많을까요? 태국하고 방콕 맛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결과를 보시면 의외로 태국하고 방콕 맛집의 반대 결과입니다. 제주도, 즉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이 범위를 봤을 때는 제주도가 제일 크죠. 자, 그런데 태국과 달리 제주도라는 곳은 땅이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통상 한 2박 3일 정도만 가도 제주도 전체를 다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가장 넓은 제주도 맛집의 검색량이 가장 많고요. 제주 서귀포는 검색량이 비슷합니다. 한 달 뒤에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이 검색해야 될 키워드는 뭘까요? 이것도 상황과 맥락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제주도 여행일까? 제주도 맛집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로 가장 검색량이 많은 것은 제주도 항공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한 달 뒤에 제주도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주도로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해당 날짜에 항공권이 있느냐죠. 근데 항공권이 아주 비싸면 또 안 되죠.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의 항공권을 먼저 구할 수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그 이후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제주도 항공권이 검색량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발행하고 소비자들한테 소통을 하려고 할 때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를 조사하고 키워드를 적용할 때 이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랄지 공급자 입장에서의 키워드가 아니라 그 상황과 맥락에 맞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키워드를 잘 걸러내고 추출하고 확정시킨 다음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짜장면에 관련된 콘텐츠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둘 다 표준어가 됐지만 예전에는 자장면이 표준어였죠. 그러면 짜장면을 쓸 것인지 자장면을 쓸 것인지 이렇게 고민됐을 때는 검색어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짜장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일반 고객들은 자장면보다는 짜장면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짜장면이라는 키워드를 쓰셔야 되고요. 특히 외래어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것이 본인이 평소에 쓰고 있는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들도 검색량을 확인해 본 다음에 가장 많이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단어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콜릿 같은 경우죠. 초콜릿인지 초콜릿인지 헷갈리실 때는 검색량을 해보신 다음에 검색해 보신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행 콘텐츠, 해외여행 콘텐츠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해외 지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인지 어인지 디귿 받침인지 시옷 받침인지 이럴 때도 헷갈리실 때는 검색을 해보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쓰셔야지만 훨씬 더 많은 타겟 고객들한테 내 컨텐츠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검색량의 흐름을 볼 수도 있는데요. 검색어 트렌드, 여러분들이 네이버의 데이터 랩이랄지 구글 트렌드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원하는 검색량, 키워드가 시계열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베트남 맛집을 검색해 봤을 때 베트남 맛집, 하노이 맛집, 호치민 맛집, 다낭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실제로 월별로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트렌드하게 월별로 검색량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옷가게 또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단어를 어떤 시기에 쓸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은 반바지, 반팔 티셔츠 이런 것들이죠. 또 겨울에는 코트 이런 것들이 검색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시즌에 맞는 키워드를 적용시켜야지만 훨씬 더 많은 트래픽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스키장 같은 경우도 겨울 한 11월 초쯤부터 검색량이 쭉 올라갔다가 봄이 되면 쭉 빠지고요. 당연히 반대로 여름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7월부터 검색량이 꾸준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시즌에 맞게끔 키워드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도구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네이버의 광고 섹션 그리고 검색 광고에 들어가시면 검색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네이버 아이디로 활용해서 그대로 가입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키워드 도구라는 그런 탭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색량을 네이버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은 키워드 마법사 그리고 블랙키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똑같은 검색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워드를 통한 소비자 니즈 발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관심이 있는 키워드들을 검색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소비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만큼 잘 매칭이 되는지, 실제 내가 원하는 것이 소비자 생각과 같은 것인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실습들을 평소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